네, 자, 실전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자, 문제 풀이 들어가기 앞서,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 사실은 어렵다 싶다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계시고, 문제 접근 방법, 자, 선생님 설명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비록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다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집중력이 좀 부족하시고, 기본 개념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정말 못 풀겠죠. 여러분들, 어려운 걸 어떻게 풉니까? 어려우면 못 풉니다. 그거 맞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 문제는 30번 문제야. 아, 정답률이 10%대야. 아,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 라는 어떤 약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틀리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한번 부딪혀 보시는 것입니다. 개념이 부족하면 다시 복습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하고 함께 이 문제를 분석을 하는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봅니다. 집합 X가 있습니다. 1, 2, 3, 4, 5 원소가 5개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이 X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후에 지울 겁니다. 가라는 조건을 한번 보세요. F1 하고요, F2 하고요, F3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함수의 개수는 과연 몇 개일까?를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럴 때는요, 1, 2, 3, 4, 5라고 하는 이 정의역과 공역에서 1, 2, 3, 4, 5에서 일단은 3개를 한번 뽑아 보시는데 5개에서 3개를 뽑아 보시는데 뽑았던 걸 또 뽑을 수도 있고요. 맞죠? 그리고 순서 상관없이 한번 뽑아 보세요. 바로 중복 조합입니다. 왜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한번 뽑아 볼까요? 3하고요. 3하고요. 1이 뽑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일 작은 녀석을 F1이라고 놓으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녀석을 F2, F3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이겁니다. 한 번 더 한번 해볼까요? 1, 2, 5가 뽑혔어요. 그래요? 그럼 얘가 F1, 얘가 F2, 얘가 F3이 되면 되겠죠. 4, 4, 4, F1, F2, F3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등호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가라는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는 1, 2, 3이라고 하는 녀석이 대응되는 경우의 수는 바로 OH3가지가 된다. 거기에 잇따라서 연속적으로 4와 5가 대응되는 가지수. 4가 대응되는 가지수는 5가지 중에 하나. 5도 역시 마찬가지. 5가지. 해서 가라는 조건만 나와 있다면 이 녀석이 바로 함수의 개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나와 다라는 조건도 있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렇게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나라는 조건은 뭡니까? 나라는 조건은 1보다 커야 돼요. 누가요? F5가요. 그리고 F4가 제일 크네요. 그래요? 잠시만요. 그러면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잘 안 써지네. 1, 2, 3, 4, 5. 1, 2, 3, 4, 5. 좋아요. 자, 그렇다면 F와 F4가 대소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등호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5가 대응되는 값이 4에 대응되는 값보다 작아야 돼. 근데 두 녀석은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5개에서요, 2개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요? 일단 한번 뽑아보는데, 뽑은 걸 또 뽑으면 안 됩니다. 왜? 등호가 없으니까요. 만약에요, 4가 있고요, 1이 뽑혔어요. 좋아요.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면 돼요? F5가 되면 되고요, 얘가 바로 F4가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2하고요, 5가 뽑혔어요. 옳거니, 얘가 F5, 얘가 바로 F4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아하, 5개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구나.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것이에요? 얘를 만족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여긴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그렇죠. 1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을 빠뜨렸네요. 그래서 등호가 없을 때는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다시 등호가 있기 때문에 아니고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를 뺀 나머지 4개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겠구나. 5하고 4를 대응시켜주는 가지수는 말입니다. 곱하기 이번에는 뭐예요? 1, 2, 3을 대응시켜주는 거죠. 그쵸? 1, 2, 3 기억을 또 동시에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1, 2, 3을 또 대응시켜주는 그래요? 그럼 1, 2, 3 대응시켜주려면 이제 또 뭐예요? 4와 5가 또 대응됐으니까 4하고 5가 대응됐다 한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5개에서 몇 개를?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이게 지워 주시고요. 천천히 나름대로 선생님이 천천히 한번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다라는 조건은 뭡니까?
FA가 B래요. FB가 A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3, 4에서 뭐 AB가 있고요. 또 여기도 뭐예요? 뭐 AB 또 뭐저기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A 함수 값은 B가 되고요. B의 함수 값은 A가 된다. 아, 얘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엇갈려 있는 대응관계 모양이겠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와 나와 다를 동시에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엇갈린 게 또 하나 있어야 되고요. 4하고 5의 어떤 대소관계 1보다 크다. 조건 만족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1, 2, 3은 저런 또 부등식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X라고 하는 집합이 5개가 있는데 1, 2, 3, 4, 5 5개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공역도 1, 2, 3, 4, 5 5개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2개의 뭉치로 나뉘어집니다. 1, 2, 3의 대소관계, 4와 5의 함수값의 대소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자. 와 함께 엇갈려 있는 대응관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A가 될 수 있고 B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은 1, 2, 3, 4, 5인데 여기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야 된다고 했었죠. 이 생각을 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첫 번째 A가 1, 2, 3에서 나오는 경우 B도 1, 2, 3에서 나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항상 서로 다른 두 원소 A, B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이 문제를 푸는 어떤 답이 나올 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서로 달라요? 그럼 A와 B는 같은 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 수이기 때문에 B가 A보다 크다라고 해도 일반성은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억의 경우 이 경우가 된다라고 한번 해보면 A가 1이야. B는 뭐로 할까요? 1. 안 돼요. 왜요? 서로 다른 두 원소라고 했으니까 얘는 탈락입니다. 그럼 만약에 B가 2예요. 뭐 가능하네요. B가 A보다 크니까. 그러면 조건 다에 의해서 F1은 2입니다. 조건 다에 의해서 F2는 1입니다. 왠지 찝찝합니다. 저는 찝찝하지 않는데요. 안 돼요. 가라는 조건이 뭡니까? 가라는 조건이 F1은 2입니다. 얘는. F2는 1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1이 2보다 큽니까? 얘는 탈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3이에요. 그래도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F1이 3이야. F3은 1이야. 가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기억번은 안타깝게 탈락. 그래서 얘는 모순. 자, 니은번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1, 2, 3이 아니고요. 4,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B도요. 4,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A가 1, 2, 3일 경우 B가 4, 5인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주 이야기 잘했어요. 잠시 후에 그거는 디귿번에서 체크를 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렇다면 A가 5가 돼요? 안 돼요. A가 작은 수이어야 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B는 5가 돼요. 맞죠? 자, 그렇다면 A가 4야? 그러면 F4는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되고요. F5는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대응관계 만족합니다. 다라는 조건 만족하고요. 동시에 나라는 조건도 만족합니다. 1보다 크기도 하고요. F4가 F5보다 작으니까, F4가 F5보다 크니까 5가 4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 다를 동시에 다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가만 만족하면 되겠군요. F1, F2, F3, F1, F2, F3의 대소관계를 성립하는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중복 조합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1, 2, 3이라고 하는 것의 함수값들은 5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으면 되는 것입니까? 5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으면 된다. 그래서 이 경우를 실제 계산을 해 주시면 35가지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은번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디귿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가요 1, 2, 3인 경우, B는요 4하고 5가 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요. 만약에 반대인 경우는요. A가 4, 5고요. B가 1, 2, 3이에요. 그럼 역시 또 서로 다른 A, B가 대소관계가 이 녀석이라고 했을 때 얘 때문에 또 어긋나니까 이 경우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순서상을 생각을 해볼게요. 1이고요. 4예요. 또 1하고 5예요. 또 2하고 4예요. 또 2하고 5예요.
또 3하고 4, 또 3하고 5. 이렇게 체크하면 다 될 겁니다. 자, 1하고 4는요. A가 1이고 B가 4라는 얘기죠. 그럼 F1은 뭐가 돼요? 4가 되고요. F4는 뭐가 돼요?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F4가 1이에요. 얘를 한번 잘 보세요. F4가 1이래요. 그럼 이 녀석이 1이에요. 근데 옆에 1이 있잖아요. F5는 뭐가 돼야 돼요? 말이 안 돼요. 1이 1보다 크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1, 5는요? 1, 5. 그러면 F1은 5입니다. 그럼 F5는 1입니다. F5가 1이에요. 얘가 1이래요, 얘가. 얘가 1이면 1이 1보다 커요? 역시 나라는 조건 때문에 얘도 탈락입니다. 아, 이 두 녀석은 안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2하고 4는요? F2는 4예요. 뭐 그런가 봐요. 그럼 F4는 또 뭐가 돼요? 2가 된대요. F4가 2가 된대요, 얘가. 얘가 2가 되면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이 1보다 크다? 아이고, 얘도 탈락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세 녀석은 다 탈락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에는 하나씩 A가요 2고요. B가 5가 되는 경우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요건 지울게요. 보세요. A가 2래요. 그러면 F2는 5가 되는 것이고요. F5는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가 대응되는 함수값은 5가 되고요. 5가 대응되는 함수값은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네요. 그렇다면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이 4의 함수값은 뭐가 돼야 되죠? 4의 함수값은 F5보다 커야 돼요. 그죠? F5가 2죠. 그럼 2보다는 무조건 커야만 해요. 그러면 이 4의 함수값은 2보다 크다? 3, 4, 5 몇 가지? 3가지가 되겠군요. 3가지. 맞죠? 3, 4, 5 3가지. 그래서 이 4는 3, 4, 5 셋 중에 하나 대응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는 이미 대응됐으니까 1하고 3만 대응시켜주면 되겠네요. 1하고 3만. 맞죠? 2는 이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녀석은 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보다 큰 녀석은 5밖에 없어요. F3은 5예요. 이해되셨어요? 맞죠? 그럼 1은요? 1은 어디에 대응되면 돼요? 1은 뭐 아무거나 다 대응돼도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1 대응돼도 되고 2 대응돼도 되고 3, 4, 5 다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몇 가지가 되는 것입니까? 5가지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국은 2하고 5가 되는 경우는 15가지가 되겠구나.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더 언제 하지? 거의 다 했습니다. A가 3이고요. A가 3이고 B가 4인 경우가 되겠죠. 그렇다면 자, 이것도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고요. A가 3이고 B가 4라는 얘기는 F3은 4가 된다는 얘기고 F4는 3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은 4에 대응되고요. 4는 3에 대응되는 엇갈린 형태의 대응 다라는 조건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5라고 하는 녀석은요. 5라고 하는 이 녀석은 F4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1보다는 크고요. 그럼 1보다는 크고 F4보다는 작아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겠군요. 2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한 가지. 5가 대응될 수 있는 것은 이 한 가지. 그렇다면 이번에는 3은 4에 대응됐으니까 1, 2라고 하는 이 녀석은 뭐보다는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군요. 이 가라는 조건에 의해서 얘가 4니까 1과 2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이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4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래서 4H2가지. 그래서 결론은 10가지가 될 것이다. 자, 지금 3, 4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 5, 요 마지막 요 한 녀석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 A가 3이고요. B가 5예요. 이번에는요. 그렇다면 또 지울게요. 3은 뭐에 대응돼요? 5에 대응돼요. 5는 3에 대응되는 엇갈린 형태. 다 조건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조건은요. F5가 3이에요. F5가 3이에요.
그럼 F4는 뭡니까? 3보다는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3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요. 4 또는 5가 되겠군요. 그래서 몇 가지가 될까요? 두 가지가 일단 될 것이고요. 두 가지 곱하기.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1, 2라고 하는 녀석은 3은 이미 5에 대응됐으니까 아까 방금 전에 썼던 거와 똑같겠군요. 1, 2는 결론은 5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금 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는 아까 이 녀석이 15 나왔었죠? 그러니까 얘는 30까지가 되겠군요. 이렇게 결론은 어떻게 주시면 됩니까? 35 더하기 15 더하기 10 더하기 30을 해 주신 게 결론 90이 바로 정답이 되신다.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좀 많이 복잡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이 문제를요. 여러분들이 간신히 이해를 했었던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 또 까먹게 됩니다. 2번, 3번, 4번, 5번 반복 훈련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풀어주는 그런 훈련을 하신다면 이와 유사한 문제 또는 이보다 조금 쉬운 문제 한 20문제, 30문제를 푼 효과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